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운. 그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더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5월 21일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이었죠. 부부지간의 사랑이나 행복이 금전적인 것에 비례하지는 않나 봅니다. 돈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소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박찬순 작가의 발해풍의 정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순 작가는 지난 200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가리봉 양꼬치가 당선돼서 문단에 나왔고요. 지금까지 번역 작가로 활동해오던 분입니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첫 소설집으로 발해풍의 정원을 발간했습니다. 이 소설집은 올해 동인문학상 후보에도 올랐는데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박찬순 작가의 발해풍의 정원입니다. 발해풍의 정원 박찬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한다. 서울집에서는 가스보일러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갈 때마다 주머니에 돈이 다 들어가는 소리로 들렸다. 하지만 이곳에 온 뒤로는 보일러 소리가 사뭇 다르게 들린다. 곧 정지될 보일러여서일까? 연구실에서의 고된 밤샘 작업과 숱한 좌절의 시간들이 각각 음표를 달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주에 무슨 일로? 오늘 새벽에 바닥에 불 아이 들어와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허름한 호텔방으로 걸려온 전화 속 고려인 여자 목소리는 서툴고도 몹시 다급했다. 알류나 이래로 5번째 바뀌었다는 온돌 체험방의 안내인이다. 불이 아이 들어옵니다. 에러코드가 뭐라고 떴어요? 이것이 1시간 넘게 돌았습니다. 옮길 기회는 없어. 원수는 잘 나온다. 알았어요. 금방 갈 테니까 리모컨 전원 끄고 기다리세요. 예, 알았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소파 위에 걸쳐두었던 티셔츠를 뒤집어 쓰고 그 위에 감색 유니폼 점퍼를 꿰기 시작했다. 외풍이 얼마나 센지 유리창을 덮은 커튼이 바르르 떨렸다. 내 손으로 만든 보일러 모두들 잘 있었지? 나는 속으로 내 살부치 같은 부품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육안으로 쑥 훑어보아도 나는 보일러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다. 점화 플러그, 삼방 밸브, 자동 급수 밸브를 손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보일러가 멈춘 김에 차이하나 카레아의 문을 닫아버릴까?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닫을까 말까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문을 닫는 날이 오더라도 그때까지 보일러는 힘차게 돌아야 한다. 이 한국식 찻집 안에 마련된 온돌 체험방은 보일러가 없으면 냉골이 된다. 김 선생님 도착한 날에도 윙 잘 돌아갔습니다. 맞아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확인했을 때 다 정상이었었는데 그런데 왜 이러지? 에러코드가 012 물이 끓어오른다는 뜻인데. 보일러가 왜서 불 아이 들어온가? 난방 필터가 막힌 것 같아요. 예? 난방 필터가 뭐입니까? 난방 필터에 이물질이 끼어서 이럴 때는요 여기 배수 밸브의 흰색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물을 다 쏟아버린 다음에 여기 배수 밸브 바로 밑에 여기 난방 필터 보이죠? 여기 손잡이 고정핀을 왼쪽으로 빼고 아래로 당겨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럼 그물처럼 생긴 필터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필터를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다시 제자리에 넣으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인은 물에 잘 씻은 필터를 제자리에 꽂고 손잡이 고정핀도 끼웠다. 리모컨의 전원을 켜고 온도를 26도로 맞추었다. 윙하고 녀석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안내인을 앞세우고 온돌 체험방으로 들어갔다. 불기가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 보일러 도는 소리에 벌써 훈기가 느껴졌다. 현판이며 겉모습을 훑어보려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한다. 문을 닫든 누구에게 넘기든 차이 하나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이라도 찍어두고 싶다. 오후에 누가 보러 오겠다고 했다. 차이 하나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리털 점퍼에 두툼한 털모자를 쓰고 나선다. 길일 문자로 된 차이 하나 카레야 현판 앞에 서본다. 정말 타슈켄트에 온 실감이 난다. 나는 이 도시로 다시 돌아왔다. 내 손으로 보일러를 놓고 현판을 걸었던 차이 하나 카레야를 직접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김번은 왜 그리 온돌 체험방에 목을 매는 거요? 지금 본사가 쓰러질 판인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온돌방에 매달려야 되겠소? 사장의 말에 나는 속으로 뜨끔했다. 그 말을 듣자 곧 내 눈앞에 알류나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알류나는 이제 이곳에 없다.
차이하나 카레아를 정리하는 것 이상으로 그녀의 행방을 찾는 것이 나의 소임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이번에 가서 온돌 체험방인지 차이하나 카레아인지 하는 그거 꼭 정리하고 쇼. 사장은 내가 사사로운 감상에 치우쳐 마케팅 본부장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문을 닫을 거라면 내 손으로 마무리 짓는 게 낫겠다 싶었다. 카메라 뷰파인더에 눈을 대자 10여 년 전 현판을 걸던 날 직원들과 함께 손이 부르트도록 박수를 치던 알류나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보일러 고장 아이나게 해줬구만. 아니야. 지금 보일러 위에 뭐 올려놓은 거예요? 아, 마트리시카입니다. 아, 열면 안에서 계속 인형이 나오는 그거? 옳구만. 이래 하면 다시는 보일러 고장 아이나구만. 두 손으로 고이 받쳐서 인형을 들어 보일러 위에 올리고는 치렁치렁하게 넓은 소매를 활짝 펼쳐서 옆으로 내렸다가 다시 앞으로 모아 합장을 하는 몸짓은 보일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였다. 그 뒤로 우리 보일러는 수많은 사람들의 등을 따뜻하게 덮여주었고 나의 삶도 한동안은 따뜻했었다. 시장 가까이에 있는 차이하나 카레아에는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다. 안내인이 손님들에게 차와 음식을 갖다 주느라 분주하게 홀을 오간다. 이리 오시오. 우야, 신기하다. 우즈베키스탄에 이런 온돌방이 있다니 싶었잖아. 찻집인데 온돌 깔다니 대단하다. 한국 사람 와서 깔았구만. 아가씨는 고려인인가 봐요? 우리말도 잘하네. 감사합니다. 수은하구만. 엄마? 저 어디 말이지? 북쪽 어디겠지? 고려인들 중에는 북한이 고향인 사람 많다니까. 얼쓴다. 우리 아바이 함경도 해령이다. 그봐. 저 몸에 좋은 차로 2잔 주세요. 알았구만. 차 나올 때까지 방송일 때 손 대봅소. 따뜻합니다. 어디? 여기? 정말 따뜻하네요. 좀만 기다리셔. 네. 야, 손님이 많네요. 우즈벡 손님도 많구만. 아유, 알려나. 고려말도 점점 더 늘고 있어. 그런 말 말겨. 고려말 하다 겨우 러시아어 배우고 나니까 이제 독립했다고 우즈베크어를 쓰락한다구만. 우즈베거를 쓰려 한다고요? 말 아이통에 다시 연애주간 고려인도 있습니다. 그래요? 갈게요. 알려나. 나는 숙소에 가 있을 테니까 보일러에 문제 생기면 연락 줘요. 알았구만. 그날 저녁 차이 하나의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미 나는 퇴근을 하고 숙소로 돌아온 뒤였다. 알료나의 목소리는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다. 보일러에서. 보일러가 왜요? 알려나. 침착하게, 침착하게 말해봐요. 보일러에서 공 다당거리는 소리가 나서 빨리 죽였구만. 무섭습니다. 나는 당장 달려갔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점점 식어오는 방바닥에 손을 대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보일러가 죽었다. 보일러가 죽었구만. 꽁다 그러는 소리. 알려나.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직접 해봐야 확실하게 익힐 수 있으니까. 알려나, 일로 와봐요. 보일러 괜찮구만. 아유, 이래 보래도. 자, 손을
여기 레버에 대고, 자, 여기. 그리고 레버를 올리면, 자. 손을 이렇게 잡으면. 두 손이 겹쳐지자 손이 따스해오는 것을 느꼈지만 맹세코 알류나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었다. 공기를 다 뺀 뒤에 리모컨의 숫자를 26도로 맞추라고 했다. 윙 하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렸던 알류나의 얼굴이 조금 부러진 듯했다. 나는 방으로 가서 보료 옆에 꿇어 앉아서는 두 손을 보료 밑에 넣고 한참을 기다렸다. 그녀도 옆에 와서 앉아 두 손을 보료 밑에 넣었다. 긴장된 숨소리만 쌕쌕 들리더니 알류나가 입을 열었다. 아바이 그들 넣으실 때 아버지가 따라다녔었구만. 아바이? 아버지? 예, 아바이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함경도에서는 할아버지를 아바이라고 부른다. 오, 우리 아바이 함경도에서 태어났었구만. 아, 그렇구나. 그런데 구두를 놔요? 예. 아바이가 아궁이에 불을 떼시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 바닥을 이래 어루만지면서 불기가 오기를 기다렸었구만. 지금처럼 말입니다. 따뜻합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알류나. 그렇게 알류나와 같이 바닥에 손을 대고 있자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둘이서 그렇게 바닥에 꿇어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보일러가 잘 돌아가라고 비는 우리만의 의식처럼 보였다. 바닥이 따스해져 왔다. 손바닥에 전해오는 온기를 느끼면서 굳었던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욕실에 가서 샤워기를 틀자 온수도 정상대로 쏟아졌다. 연장통을 챙기려고 다시 보일러실로 돌아와 보니 그녀가 치렁치렁한 푸른색 원피스 소매를 치켜 올려 보일러 위에 뭔가를 올리고 있었다. 마트레시카입니다. 마트리시카를 왜 보일러 위에 올려요? 다시는 고작 아이나게 해줬구만. 다시는 고작 아이나게 해줬어. 다시는. 알류나, 우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래요, 알류나. 응? 울지 말아요. 왜 그래요, 알류나? 응? 그만. 자, 이제 그만. 응? 영 가는 줄 알았구만. 누가? 내가요? 파견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 김 선생 말고 저 보일러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보일러 가는 줄 알고 울었단 말이에요? 엄마는 신통방통한 보일러 덕에 식구들 굶지 않게 됐다고 그랬었구만. 동생들도 학교 보내게 됐고. 이게 멈춰서면 나 회사 못 다닐까봐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모른다. 이제 보니 소녀 가장이었군. 김 선생도 영 가면 아이 된다. 알류나는 내 말에 배시시 웃음을 지었다. 입은 웃어도 눈엔 여전히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날 차이 하나에 마지막 손님이 가고 난 뒤 나는 온돌 체험방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안았다. 20여 년 전 안양의 복지아파트에서 처음 가스보일러를 가동하던 날만큼이나 나는 뜨거운 마음이었다. 다만
지금까지도 자신이 서지 않는 한 가지는 그 순간 내가 정말 그녀를 언제까지나 사랑할 마음으로 끌어안은 것일까 하는 점이다. 혹시라도 그녀를 계속 넘보다가 가장 적절한 기회를 붙잡은 것은 아니었을까. 알료나를 만난 것은 10여 년 전, 현지인 직원을 채용하려고 면접을 볼 때였다. 우리 회사는 보일러 회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보일러의 좋은 점을 이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얘기해보세요. 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방법인가요? 구시가시 쪽에 차이 하나라고 전통 찻집 있습니다. 거기다 온돌빵을 만들면 온돌빵? 지금 온돌이라고 했어요? 예, 온돌. 한국 사람이 온돌 모르구만. 우리야 온돌 알죠. 그런데 저 고려인 아가씨 입에서 온돌 얘기가 나오니까 신기해서. 전에는 그 무슨 일 했어요? 모카밭에서 모카 땄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돌을 알죠? 저희 할아버지가 연해주에서 구들장을 하다가 오셨습니다. 그때 고려인들 집은 거의 할아버지께서 구들을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온도를 아는군요. 이거 우즈베키스탄에서 온돌 얘기를 듣다니. 이름이? 알요나. 알요나입니다. 예. 알요나 씨. 면접은 이걸로 됐으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김 본부장. 예. 찻집의 온돌이라 어떻게 생각하나? 사장님, 저는 꼭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은 그럴싸하지만 우리는 보일러 판매 회사야. 이게 수지가 맞을까? 홍보 효과는 클 겁니다. 홍보? 무슨 홍보? 한국의 온돌 문화를 홍보하라고? 잊지 말게, 우리는 장사꾼이야. 그럼 일단 시작을 해보고 수지가 안 맞으면 그때 접겠습니다. 수지가 안 맞으면 접는다. 자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한국풍의 차이 하나는 알료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는 어린 여자가 서슴없이 내뱉는 말에 솔깃해 벌써 10여 년 전에 일을 저질렀고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지속되어 왔다. 어느 날 갑자기 두 번째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어 회사는 은행과 계약한 괴이한 파생 상품 때문에 도산의 길로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여기 예전에 처음 온돌빵 생겼을 때 일했던 알료나라고 알아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알료나 찾지 않았소? 예, 그랬었죠. 알료나 찾으러 연해주까지 갔었다면서 아이 봤소? 예. 김 선생이 하도 부탁해서리 시장 사람들한테도 알료나 소식 듣게 되면 전해달라고 다 말해놨소. 몇 년 전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다. 온돌 체험방으로 인연을 맺은 우즈베크 남자와는 헤어졌다는 소식을 현지 직원 편에 들은 적이 있었다. 몇몇 아는 고려인들에게 수소문해 보았지만 타슈켄트 어디에서도 그녀의 자취는 찾을 수 없었다. 이곳에 오는 길에 협회에서 주선한 연해주 콕살로프카 발해 유적 탑사에 따라간 것도 그 가까이에 있는 그녀 할아버지의 고향 우슬리스크를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머리에 터번 씌워주겠습니다. 터보는 왜? 나 안 어울려. 아닙니다. 나 잘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오래된 시인 나보이식으로 매주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멋있게 해줘야 돼. 응? 네.
그녀는 찻집이 한가한 시간에는 터번 짓는 연습을 하고 나서 보려 위에 안장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하기도 했다. 그녀가 터번 짓기 다음으로 가장 즐긴 것은 먹을 갈고 붓글씨를 쓰는 일이었다. 손님이 뜸할 때면 그녀는 내가 인사동에서 사온 청자연적으로 물을 뿌리며 벼루에다 먹을 갈았다.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충분하다니까. 먹이 아주 잘 갈렸으니까 이제 붓으로 먹을 찍어서 여기 쓰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그럼 발? 오늘은 입춘대길 가화만사성 안 써? 오늘은 다른 걸 쓰겠습니다. 잘 보시오. 해, 풍, 정, 원, 발해 풍정원입니다. 발해풍정원이라. 알료나가 이 글귀를 쓰던 날 묘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만주에서도 연해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길 없는 글귀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한 차이 하나에서 고려인 처녀의 손으로 서툴게나마 재현되고 있었다. 지난번 휴가 때 연해주에 살던 집 갔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지 그럼? 나도 지금 그 집 생각하고 있었는걸. 정말입니까? 역시 우리는 마음이 같습니다. 살인문도 있었고 살인문 안에는 살구나무도 있었지. 마당에는 널따란 평상까지. 우리 고향하고 꼭 같았어. 그때는 가난해도 불편한 줄 몰랐습니다. 맞아. 들판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디딜 방아에는 떡가루가 허옇게 묻어있고 살림살이 넉넉하니 이웃과도 화목하고 추수가 끝난 들판에는 춤과 노래가 이어지고 그게 바로 발해풍의 정원이지. 발해풍의 정원 말이야. 그런데 글씨가 이상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아니야. 잘 썼어. 여기 서랍 속에 잘 보관해 두자고. 알려나가 쓴 붓글씨. 발해풍 정원. 김 선생님, 우즈벡 투자자 저녁 6시에 이곳으로 오겠답니다. 예. 나 사무실에 가서 서류 좀 챙겨올 테니까 손님 먼저 오면 잘 모셔요. 예, 알았습니다. 그녀가 써놓은 발해풍 정원을 조심조심 세로로 3번 접은 뒤 다시 3번 접는다. 접은 화선지를 다이어리에 끼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무실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알료나와 함께 거닐었던 거리와 시장을 보자 다시 그녀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제 겨우 러시아 말 배우고 나니까 우즈베거를 쓰라 한다구만. 내가 뭐 알료나 하나 서울로 못 데려가겠어? 한국어나 열심히 익혀도. 하지만 나는 서울 본사로 출장을 나가면 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 도착한 날부터 알료나는 먼 대륙에 있는 이방인이었고 본사에는 입사 동기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알료나와는 사뭇 다른 세련된 서울 여자였다. 때와 장소에 맞춰 옷을 바꿔 입고 향수를 갈았을 줄 아는. 나는 타슈켄트에서 알료나와 지냈던 것과 똑같이 달콤한 서울 생활을 즐기고는 다시 알료나가 있는 차이하나 카레아로 돌아갔다.
그런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진 적도 몇 번 있었지만 어느덧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졌다. 서울의 그녀도 타슈켄트의 알류나도 나는 잃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젊은 날의 직이었는지 아니면 젊음의 특권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다만 난 순간에 충실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알류나는 지금 어디에도 없다. 작년에 타슈켄트로 부임하는 직원에게 그녀를 찾아봐달라고 부탁했었다. 직원은 몇 달 만에 소식을 알려주었다. 본부장님, 그 알료나라는 여직원이요. 우즈베크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헤어졌대요. 그리고 그 타슈켄트에 머물 수가 없어서 어디론가 떠났다네요. 근데 듣자 하니 4번째 부인이었다던데 본부장님하고는 무슨 사이였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자신이 원하는 결혼이 아님을 말하고 싶어 하던 그 눈빛을. 그렇게 느낀 것은 내 쪽의 바람이었을까? 서랍과 캐비넷을 한참 동안 뒤지던 나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러 사무실 가운데 있는 소파에 벌렁 누워버린다. 눈을 감자 꿈인지 환상인지 나는 금세 석 달 전 탑사했던 콕사로프카 평지 산성에 가 있다. 발해에 구들터가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있다. 제가 2달간 서울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죠. 저도 한 방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다고요. 알류나가 저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 상대는 이 동네 유지랬어요. 차에 하나를 온돌 체험방으로 바꾸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래요. 네? 카레이스키 아가씨가 부유한 우즈베크 남자의 4번째 아내가 된다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 남자도 원래 일부 다처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병사한 형의 2 아내를 맞는 바람에 갑자기 아내가 셋으로 늘어난 거죠.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걱정은 무슨? 당신 왜 못 본 채 한 거야? 알류나의 그 애절한 눈빛을 일부러 피했잖아, 비겁하게! 네? 알류나는 진정으로 알아들었던 거야! 당신이 농담조로 허투루 던진 말들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만 문제가 안 되면 다야!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깬 나는 황급하게 일어나 사방을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내게 으름장을 놓더니도 보이지 않는다. 벽시계가 5시 5분을 가리키고 있다. 계약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구시가지에 있는 차이하나 카레아로 향한다. 김 선생님, 손님 저기 있습니다. 예. 아살라 마레코. 안녕하십니까. 남자 입에서 나온 한국말에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 남자는 몇 번씩 자세를 고쳐가며 방석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는다. 어디서 양반 다리를 배운 사람 같다. 여기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배웠어요. 투자자 찾으신다고. 예.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본사가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만 차이하나 카레아를 맡아줄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 선생, 이 차집 제가 맡겠습니다. 대신 부탁 있어요. 부탁이요? 무슨... 깔레스키 아내 찾아주세요. 예?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남긴 한마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사랑 하나뿐이라 해서요. 제가 아내 넷이나 둔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오해입니다. 2명은 형이... 실례지만 부인의 성함이... 오알려나요. 예. 제 아내는 여기 찻집에서 일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한국말 배웠습니다. 처음 여기 왔는데 여기 바닥 손 대보라 했어요. 그거 따라 하다가 그만 그 온기에 취해서... 그런데 부인의 친정 가족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나요? 지금은 연락 끊겨서 몰라. 저와 혼인할 때 장모님 큰명 앓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팠군요. 병원에 입원시켜 낫게 하려고 제 딴에는 노력했지만 곧 세상 떠나셨어요. 그랬군요. 저가 큰 배려를 하신 듯한데 부인께서 오해를... 그리고 차이하나 카레아의 현판은 이것으로 바꾸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번에 와서 우연히 부인께서 이곳에 근무할 때 쓰신 붓글씨를 찾아냈습니다. 알려나 쓴 글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발해풍 정원. 차이하나 카레아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발해풍 정원. 내 말에 남자는 화성지 위의 글씨를 찬찬히 음미한다. 내 눈앞에서는 그녀의 글씨가 큰 길로 확대되어 사방으로 뻗어간다. 그 길 위에 서서히 뭔가가 구물거리며 형체를 드러낸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슴에 간직했던 족자 속 발해풍의 정원을 찾아 동생들과 함께 헤매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이제야 나는 보일러가 들려주는 음악에서 천둥의 소리를 듣는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구제받을 대상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일러주는 소리를. 해가 떨어지면서 실내 온도가 내려갔는지 윙하고 돌아가는 보일러의 다부진 소리가 들린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일러가 돌아도 알료나는 여기 없다. 불은 물을 북돋우고 물은 불을 껴안고 함께 돌아간다. 상극이 만나 서로 다독이고 지켜 세우며 가장 큰 힘을 낼 때 나는 음악 소리. 차이하나 카레야, 아니 발해풍 정원의 심장. 발해풍의 정원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자이신 박찬순 작가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오늘 또 예쁘게 분홍빛 자켓을 입고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예, 너무나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참 특이하게 이 작품의 배경이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온돌 보일러 얘기가 들어있고요. 또 예.
고려인이 이제 붓글씨로 썼다 발해풍 정원을 예.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있는데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원래는 그 보일러 회사 직원, 이 김 본부장과 그 고요인 아가씨의 사랑 이야기가 주인데, 네. 그 두 사람의 사랑을 얘기하자면 보일러로 인해서 얽혀지는 그 구들 문화 이야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구들 문화 하면, 지금의 그 우리 온돌 문화의 원조가 되는 그 구들 문화를 발해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또 그 발해인은 고구려의 유민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네. 발해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해풍정원이 됐는데요. 원래는 조선족이 그 한민족의 그 문화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중국에다가 지어놓은 그 조선족 민속촌 이름이 발해풍정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네, 실제로 있군요. 예,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리봉양꽃이라는 등단작에서 네네. 발해풍정원을 벌써 썼어요.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남의 나라에 얹혀 산다는 느낌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곳, 발해풍의 정원을 내 손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결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연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리봉양꽃이와 발해풍의 정원이요. 네, 그렇군요.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발해풍 정원의 그 느낌에 대해서 애착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예, 그 뿌리 뽑혀서 살았던 연해주, 만주 여기에 가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남의 나라라는 이런 의식 없이 어떻게 살 수 없을까 하면서 늘 그리워했던 그런 이상향, 희망의 상징으로 발해풍의 정원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네. 저는 이 작품 읽으면서 고려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한민족이 뭘까 도대체 이 핏줄이라는 네.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 또 참 핏줄이기에 끌린다는 건 또 무엇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의도하신 거죠? 예, 뭐 사실은 뭐 소설이 뭔가를 의도하면은 실패한다 그러죠. 그냥 애틋한 사랑만을 이렇게 그려 보이는데 배경으로서 이제 뭐가 스며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며들었던 것이 조금 강렬했던지 주제가 드러나버린 그런 꼴이 되었는데요. 예, 제가 알아보니까 우즈베키스탄 그 타슈켄트에 사는 교포들이 네. 아직도 옛날식 그 구두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마당에는 평상을 놓고 네. 디딜방아를 또 설치해 놓고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살던 모습 그대로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려인이 남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핏줄이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양반들이 저기에 살면서 우리 문화를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번에 한번 온돌 문화하고 같이 연결시키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되겠다 싶었죠. 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가리봉 양꼬치 등단 작품이셨어요. 예. 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 얘기였고요. 예. 그리고 오늘 소개한 작품 이 발해풍 정원은 고려인들 얘기인데 또 탈북자에 대한 작품도 쓰셨고요. 예. 좀 분명 우리예요. 같은 예. 우리지만 조금은 다른 네. 뭐 타인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소재를 삼아서 예. 이야기를 푸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피난민 정서가 저한테 있나 봐요. 제가 한 4살 때 6.25가 나서 네. 피난을 아장아장 걸어서 하여튼 피난을 가고 또 뭐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그게 생애 첫 기억이다 보니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스산한가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고 좀 평화롭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의문을 품었고요. 그래서 안락하게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뿌리 뽑혀서 정착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속 이야기들이 있으셨군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 발해풍 정원이 좀 외국
번역이 돼서 네.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온돌 문화도 좀 알리는 예, 그런 예, 계기가 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한 이 발해풍 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소설집이 예. 독립문학상의 최종심에 올랐잖아요. 예. 네, 저희도 다 함께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발해풍 정원의 박찬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홍미숙이 쓴 희망이 행복에게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내가 산 선물은 선물이라고 생각 안 했다. 필요해서 산 물품쯤으로만 알았다. 앞으로 나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챙기면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그래야 남도 사랑하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5월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선물 많이 하셨을 텐데 나 자신에게 선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모든 사랑의 출발은 나 자신이니까요. 지금까지 박찬순 작가의 발해풍의 정원편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강진호,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